자, 다음으로는요. 그럼 이 가짜 대통령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를 우리 같이 집회를 하고 계시는 이람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주목별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올라오셨네요, 벌써.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반가운 일부 뉴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대선 시기에 소년한국일보에서 중고등학생과 청년을 상대로 해서 선거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현재 주장하듯이 부정선거가 맞다 또는 부정선거를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하면은 43.9%, 매우 찬성은 15% 되고요, 다소 찬성 29%. 그런데 10대 남성은 48.8%, 약 49%가 부정선거였다. 그 반면에 여성은 39%, 한 10% 떨어지죠. 아쉽게도 우리 여성분들이 정치에 아마 관심이 조금 덜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어떤 경로에서 알게 됐느냐, 부정선거가 정치 유튜브를 듣고서 그 심각한 사고를 이유했다. 그러면 해가지고 선관위가 범죄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 전자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여러 실제 돌아다니고 있는 정근으로서 연루가 되어서 알고 있다.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투표를 폐지를 하고 손으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법과 서법을 공개하고 젊은이들이 나섰다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지난 대선 때 선거 강단에 오미 왔었고, 그로 인해서 국제적 연대가 미국을 중심에 가능했고, 또 법률적으로 우리 우호적인 보수 법률가 변호사들이 나서서 법률 투쟁을 정리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리 행위, 거리에서 투쟁에 삼박자가 맞은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공교시가 통영에 재성당 한산도가 있는 통영 출신 석가 공명훈 씨가 1시간 10분간 작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분석한 영상을 제가 1시간 10분 듣고 나서 영을 해가지고 발표한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마음에 새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부 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것이 비단 2020년 총선 때부터가 아니고 그 전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소급해서 계속하고 있다. 왜냐? 지금 보면 조국개혁당 열풍을 보면은 조국에서 700만 표를 획득했는데, 그래서 10석을 국회의원을 따먹었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선거 사기의 발전 방향 가능을 문의한다. 심각한 문제죠. 보면은 8.5%포인트를 국가시 해가지고 그거를 얹어줘가지고 25.3대 74.7로 만들었고, 이거 25대 75는 전국적 교과시입니다. 지역들 약간 차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위조 투표지를 관내 사회투표에서 배분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답니다. 비례대표에 130만 정도가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례대표를 많이 주문해가지고
그 비대표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한 조의 혁신당의 것이 배분대로 그렇게 작동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저지난 대선 때 최지영 씨가 감사원장으로 상당히 국민적 추앙을 받고 보수의 아이콘을 떠올랐는데 그 양반이 한번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뒤에 장년도에 다시 출마했는데 거기 떨어졌어요. 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은 최재형 씨가 44%를 득표했는데 종로구에는 4대6으로 민주당과 국힘당이 나눠졌다. 당일 투표가 차이가 2.82% 차이가 났다. 전국 규모로 보면은 유료 투표지 100장 중에서 조국당의 75표, 그리고 또 같은 비슷한 아류인 더불어민주당이 25표를 연합해서 배분했다. 비례대표는 2,894표가 얼마를 한정해 나오면은 5,499표로, 그러니까 2,605표를 더 집어넣었고, 지역구는 3,324표를 역시 5,000대 단위 5,929표로 2,605표를 투입했습니다. 이 보면은 비례와 지역구에 추가로 투입한 위조투표지의 숫자가 같은 2,605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역의 무효표는 50표인데 비례투표는 288표, 그러니까 근 6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8,805표, 지역구 11,410표를 4대6으로 배분해서 투입했다는 얘기고, 또 저 밑으로 내려가면 경상도 부산의 해운대 부작동 내고 상당히 아파트 값도 서울 못함께 비쌌는데 거기에 사례를 보면은 실제보다 6.5%포인트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플러스 6.5, 국힘당은 마이너스 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3대7로 배분했다. 사전투표 위조가 19,794표인데 전산으로 이것을 배분했고, 우편투표 위조는 관외가 4,259명에 지역구 투입한 그만큼 비례해서 투입했다. 남은 표 264표는 무효처리 했다. 그 무효는 왜냐하면 도장이 아마 안 찍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일 표와 무효가 292표인데 역시 여기도 비례가 약 3배인 897표가 무효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례투표는 1번 또 찍고 7번 찍고 같이 찍다 보니까 한 장에다가 그것이 찍을 여유가 아마 없었거나 아마 맞추지 못했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작업상 어려우시다. 여기에 그 인근에 부산의 수영구 박수영 씨가 이 사람도 상당히 엘리트인데 뭐 행정고시를 붙고 뭐 경기도 행정 공사를 하고 국회의원 나왔는데 이 양반이 떨어졌어요. 그럼 자기가 떨어지면 사회투표에서 떨어졌는데 하는 얘기 뭐냐면은 아주 유창하게 나는 전국적 이름이 없어가지고 내 관내를 떠난 지역 국민들이 내를 잘 몰라가지고 내한테 편해가지고 상대방 더블당에 찍어줬다,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데 선거무효 소송을 과감하게 제기한 사람은 부산의 해운대 갑의 무소속 박주원 씨, 또 저 경북 안동예천의 자유통일당 소속 김동원 씨, 두 사람이 소송 무효소송 제기를 했답니다.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또 부산시 북구 전재수 후보를 보면은 사전 위조가 6,095표, 5명의 한 장꼴로 위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은 읍면동이 193개인데 관내 사전투표를 보면은 당일과 사전투표를 차감하면은 더블당만 마이너스 없고 국힘당은 모두가 마이너스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지역구 16,501표, 비례투표 15,287표, 그래서 비례가 위조가 1,214표가 남았다. 그런데 지역구 무효표 86표에 이것도 비례가 약
6배, 2,265배.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비례투표에서 왜 무효투 거래가 많이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연단에 계신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가 전혀 부정선거 조합선거를 수사할 생각이 없었다. 윤석열이가 몰 리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신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복듯이 조합선거를 투입해왔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해서 차이가 커진 오차가 3% 내가 정상적인 자연수적인 범위인데 위조투표지를 양산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에 3천억이 넘고 연간 지켜는 예산이 1년에 7천억, 9천억 되는 그런 큰 국가 기관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할 일 없이 선거 때마다 조작 단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조 투표를 양산했다.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그 전에 SK텔레콤이 해킹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보니까 롯데카드를 해가지고 KT가 해킹 나했어요. 이게 뭐가 나옵니까? 지금 민간의 서버가 전부 해킹 당해가지고 돈이 내 모르게 빨리 나오고 엉망시에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 일반들의 고객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사는 중앙선거를 서버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 오로지 내가 사용한, 내가 투입한 주권이 지금 이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시 작전권 뭐 한순위, 해순위 뭐 전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 자주권이라는 자주권. 자주권이 뭐예요? 국가의 자주권이랍니다. 국가의 프라이드를 사실 얘기고 그러면은 국가를 사는 국민들, 우리 국민들 한 사람의 주권이 투표지 하지 않습니까? 투표지. 왜 그거는 멋대로 마음대로 조절하고 부정선거를 제기해도 법상범위는 6개월 내일에 판단이 있는데 대법관들은 뒷짐을 지고 자빠져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죽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주권한 것은 개나 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사태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자면은 2022년 6월달 지방선거가 그래도 역대 선거 중에서 제일 깨끗했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던데요. 그러나 그 깨끗한 것이 위조 투표 비율이 10%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10%.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나서 한 두 달 뒤에 이뤄졌으니까 아마 윤석열이 대통령 감독을 갖고 약간 술을 낮춰가지고 조절한 것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어떤 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시행된 자기 포함해가지고 선거가 5번 있었죠. 모두 다 부정선거였다. 특히 자기가 당선된 24년 작년 고전에 2022년 상부 대선에서 위조 투표지가 240만 표 정도 이었지만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24만 7천 표로 실선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정돈 PD가 만든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여기에서 이걸 예고를 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예언했어요. 그전에 자기들이 실수기 때문에 5번 선거는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왕 마지막이니까 엄청난 표를 만들어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400만 표, 500만 표를 투입해가지고 약 360만 표를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카나다의 이경북이라는 교포 회사 주인인데 이분이 말씀하기로서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역적인 직무유기를 했다. 윤석열이가 참정권과 자율권을 완전 박탈했다. 묵인하고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 집단에 부역하고 협력했다. 홍콩이 자치령이 되고 나서 중공에 흡수하기 전에 선거 전부터 손을 대가지고 입법 이해 의원을 나는 위험한 국회의원을 잘 해가지고 그 뒤에
그쪽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인 참여를 압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화되고 구조화되고 고쳐화되고 체질화되고 경관 카르텔이 국민장애 우리 같은 민초대 국민장애 꼼짝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짜고치는 고도 권력을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은 들러리로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가 내년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지금 중국의 관광객을 빙자해가지고 유비자로 곧 무더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불법 체류자가 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떠한 계기를 해가지고 2010년도에 광화문 집회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참여했듯이 어떤 작태를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두 우리가 한번